자, 지금부터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카드는 Sorrow, 슬픔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수도승이 슬픔에 잠겨서 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어떤 고민이 많으시거나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수도승은 다음날 아침에 깨달음을 얻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슬프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은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것이 다 지나고 나면 다 도움이 돼서 여러분에게 성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믿고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카드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이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가지 카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은 올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천사의 조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는 이 내정의 카드의 흐름에서는 친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겠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분이겠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고요. 자존심이 셉니다. 근데 단지 현재 상황이 좀 묶여서 좀 방황을 하고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카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첫 번째로는 우선 이 교황 카드입니다. 이 교황 카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 부엉이가 쥐 두 마리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판단을 하는 흐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첫 번째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분은 상당히 즐거워요. 유쾌합니다. 이 성배의 3번 카드를 보시면 토끼 3마리가 서로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이분 스스로가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얘기는 이성보다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즐거운 거죠. 취미생활이 있는 분입니다. 취미생활이 없더라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완지의 4번을 보시면 지금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쾌하고 즐거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상당히 즐거운 상황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즐기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메인 카드로 지금 맨 앞장에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 검 8개가 이 고양이 뒤에 있고요. 고양이는 눈에 안대를 쓰고 있어요. 이 상황은 현재 어떤 상황에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회사 생활에 얽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대학교의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고시 같은 걸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집안 여건이나 회사 상황에 의해서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가 어딘가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얽매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분이시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데 보여지는 모습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좀 가식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성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 만큼 친구들하고 하하호호 즐겁게 어울리는 분이세요. 친구들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분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네 가지 카드에서 의미하는 흐름은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애에 현재 관심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애에 관심이 없고 결정을 미루면서 상대방을 살펴보지만 결국은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해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만나는 분은 연애가 시작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 미망이는 묘지 위에 서 있죠. 인생의 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 연애에 관심이 없어. 난 현재 연애가 끝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이 없어. 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보시면 소드의 2번인데요. 이 카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생겨서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정을 미루면서 상대방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이 왕관과 칼 두 개가 가슴을 찌르고 있고요. 독수리가 있죠. 함부르크 왕가의 상징을 의미하는 건데 사랑 안에 칼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 나는 좀 고민을 할 거야. 상대방을 살펴볼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메인 카드가 소드 6번이거든요. 이 소드 6번은 통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손을 맞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화하면서 이제 관계를 풀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조심스럽게 대화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다른 카드 컵의 5번이 나왔거든요. 컵의 5번을 보면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여자 둘이 싸우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 분쟁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컵의 5번은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컵의 5번은 갈등을 극복한다,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카드를 정리를 하면 이분께서는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최근에 연애가 끝났거나 큰 일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이성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만나도 되나? 사람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상대방을 살펴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개선되고 갈등을 극복해서 대화로서 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은 이런 분인데 여러분하고는 사귀는 관계 또는 썸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 이런 분하고는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이 6월달이기 때문에 6, 7, 8, 9, 10, 11, 12로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6월달을 말씀드릴게요. 6월달은 펜타클의 킹이에요. 기본적으로 펜타클의 킹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재산,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런 분이 나타난다면 관계 개선에 상당히 좋은, 연애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 카드는 7월달입니다. 윈드의 10번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감이 너무 무겁죠? 근데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면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조금 7월달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월달을 말씀드릴게요. 8월달은 소드의 8번이에요. 여기도 소드의 8번이 나왔고요. 여기에 소드도 8번이 나왔죠. 이분 자체가 움직이기 힘든 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연애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이 8월달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월달은 절제, 템퍼러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9월달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관계가 서로 조율하고 절충하는 그런 상호가 이해하는 관계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카드 자체는 절충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진행되는 카드는 아닙니다. 결론이 나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렇게 9월 달에 관계를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은 이 9월 달에 썸이나 사귀는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9월 달에 만나는 건 괜찮겠다. 대화가 되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행거맨이 나왔어요. 이 행거맨은 움직이지 않는 카드거든요. 상황에 묶여있는 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8번도 상황에 묶여있잖아요. 이것도 상황에 묶여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는 훨씬 더 많이 묶여있습니다. 이거는 임시적으로 묶여있다면 이건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분하고 만남이 있다면 바로 만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입니다. 12월 달에는 소드의 7번이에요. 이 남자가 칼을 손에 들고서 움직이고 있죠. 칼에 손을 들고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칼에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날 거예요. 그 두 분께서는 여러분께서 그분이 정말로 마음에 드신다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방향을 잡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약간 다툼이 있다던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던가, 그러니까 초기에 매끄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소년이 그 펜타클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카드인 거죠. 근데 이 소년은 궁정에 사는 소녀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카드입니다. 복받은 아이처럼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달에도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실 분은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좀 상황에 좀 묶여 있지만 즐겁고 유쾌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만 자존심이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동성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하고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관계는 소통하셔가지고 결국은 썸이나 사귀는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분은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살펴보실 거예요.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요. 결정을 미루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나서 그 관계가 개선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극복될 텐데, 그런 갈등은 그분 자체가 이제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극복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만나실 분인데 이분하고는 6월달 만나는 거 괜찮고요. 7월달은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월달은 피하시고 9월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대화로 시작하시고요. 사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11월달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달은 꼭 피하시길 바라고요. 11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12월달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천사의 조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Communicate clearly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소통을 해라. 대화를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소통을 통해서 썸이나 연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가 두 분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분하고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듣고서 잘 판단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 여러분이 선택한 상황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이 연애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와 이 상황을 굳이 연결시킨다면 여러분들께서 대화하기 전에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도움이 돼서 썸이나 연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천사의 조언은 대화를 명확하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소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카드는 익스하우션, 기진맥진, 고갈이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꼭 1 중독자나 1에 대한 강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카드인 거예요. 현재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모습인 거죠. 이 기계 안에, 로봇 안에 이 전문가가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모습이죠. 힘든 모습인데 나는 전문가야.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자기 만족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너무 힘들 거예요.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상황을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은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현재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한 방향으로는 그 계획적인 일보다는 좀 즉흥적인 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 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인 행동을 좀 하셔서 또는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무리하게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좀 휴식을 한다던가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환경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리는 카드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그분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카드는 이 네 가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네 가지 카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카드로 여기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 카드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카드고요. 메인 카드로는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완드의 시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와 이 카드는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 만나실 분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걸 잘 활용하고 그리고 수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색을 즐기시는 분, 좀 고독하신 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장남 같은 성격을 지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 감각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해 폭도 좀 넓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로 단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단점이자 장점인 이 완드 10번 카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께서는 대표적인 카드로 이 카드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개구리가 지팡이 10개, 완드 10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책임감을 어깨에 두르고 또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자기가 가진 거 활용을 잘합니다. 이거는 펜타클의 킹이거든요. 펜타클은 그 재산이나 물질, 능력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 밑에는 풍요를 나타내는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의미를 정리를 하면 그분께서 가진 능력이나 외모나 재산 등을 통해서 그분은 원하는 것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분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해폭이 상당히 넓으신 분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보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도 그 상황을 포근하게 수용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 카드는 여왕제 카드거든요. 여왕제가 침대에서 여유롭게 누워있죠. 그리고 이제 밀밭이 있고요. 물도 흐릅니다.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요. 풍요로운 들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분들은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논리적이거나 싸우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기본적으로 이해 폭이 넓고 포근히 수용하는 분이시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상당히 사색을 많이 하세요. 사색을 많이 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가야 되나? 이 상황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내성적일 수도 있고요. 고독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집돌이나 집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색을 많이 한다는 부분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분은 이런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해 폭이 넓고 상대방을 잘 수용을 한다. 근데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재산, 외모를 잘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신데 다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연애에서 책임감이 강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책임감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남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선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끌립니다. 이성보다는 감수성이 좀 넘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좀 연애 관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 당신이 좋은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 있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치고 빠지기보다는 자기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 그런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가지 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가지 카드에서 가장 메인인 카드로 뽑은 카드는 소드의 나이트입니다. 소드의 나이트가 의미하는 바는 저돌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연애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진행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치고 빠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저돌적으로 만남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주위에서 남들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색을 많이 해서 자기가 결정한 바를 믿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저돌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컵의 2번이 나왔어요. 컵의 2번은 친밀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컵을 들고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가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소통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끌리는데 아직 소통이 시작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은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소통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로 외톨이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 카드와 비슷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카드는 마법살림의 타로 카드거든요. 이것도 9번이고 이것도 9번인 거죠. 근데 이 카드는 연애 관계에 집중된 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다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분은 좀 내성적이다,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다,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분이다, 연애할 때 연애 상대방 상황을 잘 살펴보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어가는데 그 부분을 내성적인 성격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화가 쉽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 키워드는 사랑, 노예, 순수라는 키워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푹 빠질 거다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이 남자가 항구에서 쟁반에 컵을 들고서 즐거운 표정으로 거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금사빠처럼 어떤 상황, 연애 상황, 썸이나 이런 데에 푹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푹 빠지는 모습이 그 이해타산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빠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하실 거다. 사랑에 푹 빠지실 거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저돌적으로 사랑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진행이 빠를 거다. 근데 진행이 빠르기 전에 서로가 상황을 많이 살펴볼 거다.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열어갈 텐데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마음을 공감했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관계가 진정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나실 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관계가 되실 텐데, 여러분하고 썸이나 연애 관계가 되실 분은 몇 월 달에 만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너무 좋죠. 컵의 10번이에요. 축복하고 있죠.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관계네요. 이 두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고요. 아이들은 춤추고 강아지는 뛰어오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도와줄 거고요. 여러분 관계가 워낙에 즐거운 관계로 가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셨다면 6월달이 워낙 좋아요. 6월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때 좀 관계를 진행시켜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달에는 스트렝스, 힘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사자를 어루만지고 있죠. 입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물질적, 현실을 이끌어 간다는 모습인 거예요. 나쁜 카드 아닙니다. 좋은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크다면 충분히 그 마음의 힘으로써 현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7월달도 괜찮아요. 8월달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12월까지 봤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8월달은 더선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더선카의 이 어린아이는 마법사의 어린아이거든요. 이 마법사는 이 타로 카드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능력자를 의미를 해요. 그 능력자의 어린아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태양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백마를 타고 깃발을 들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좋죠. 9월달은 타로 카드에 조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풀이라는 카드인데 타로 카드에서 이 여행자 더 풀 카드는 바보를 의미하지 않아요. 타로 카드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왕자 같은 존재라고. 그만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시면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지만 손에는 장미를 들고 있고요. 지팡이에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가방은 값비싸 보이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귀중품이 들어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워낙에 고귀한 존재다라는 걸 상징하는 카드이고요. 옆에 개가 이 바보를 따르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9월달도 좋아요. 10월달도 괜찮습니다. 10월달은 펜타클의 3인데 이 펜타클의 3는 이 전문가를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이제 거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 요청을 받아서 위에 펜타클 3개를 올리는 모습인 거거든요. 전문가로서 이제 권유를 받는다. 제안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은 카드예요. 이거는 매지션, 마법사 카드입니다. 여기서도 마법사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마법사의 어린아이고요. 이거는 마법사입니다. 이 마법사 머리에는 메비우스 띠, 영속성을 상징하는 메비우스 띠가 올라가 있고요. 손에는 지팡이, 탁자에는 컵과 펜타클이 있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카드예요. 11월이 너무 좋죠. 12월도 좋습니다. 12월 달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뭔가 시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완즈의 에이스죠. 완즈는 정직함, 성실함, 의지 이런 걸 나타냅니다. 속성으로 따지면 불을 의미하는데 불은 활발 타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활발 타오르는 불처럼 좋은 시기이다. 근데 구름이 이 왼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뒤집힌 모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구름에서 손이 오른쪽에 나온다는 얘기는 신의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연애하기, 썸 타기 너무 좋은 시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6월부터 12월까지 다 좋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언제든 만나든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때는 12월 너무 좋고 11월 너무 좋아요. 8월도 좋아요. 6월도 좋고요. 9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나마 힘이 약한 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10월이 약간 힘이 좀 약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 달이 약간 고생을 좀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사자를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월 달하고 10월 달도 좋지만 다른 달에 비해서 연애 운이 좀 작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사의 카드는 조언은 웨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웨이트가 의미하는 바는 여유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연애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자체가 사색을 즐기고 고독한 분이잖아요. 상황을 지켜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임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지금 상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로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색을 하면서 상황을 잘 지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하고 그분께서는 순수하게 사랑을 하시겠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진행될 텐데 이 급속도로 관계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닥달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시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특히 6월부터 12월까지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모든 달이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애 관계에는 이렇게 좋은 달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두 분의 관계를 진행시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좀 일 중독자 같은 모습이네요. 일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은 좀 벗어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추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카드에 대한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카드는 쉐어링, 나눔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나눔은 불의 여왕이 촛불에 쟁반에 먹을 걸 들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즐거운 모습으로 나눠주는 모습인 거죠. 이 여왕 카드의 키워드는 나눔이고요. 이 여왕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주위 사람을 잘 챙긴다, 에너지와 열정이 많다, 오지랖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남들을 챙기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성분이라면 임신 가능성도 제시를 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는 이 네 가지 카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께서는 주관이 좀 확실한 분이시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셨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시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성으로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타로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드는 소드의 6번입니다. 소드의 6번이 의미하는 바는 이 고양이가 이 여행객을 태우서 강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성의 칼이 이렇게 6개가 꽂혀 있습니다. 이성의 칼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실을 이성으로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는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는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도가 크게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파도가 있다는 건 역경이 있다는 거죠. 그 역경이 큰 역경은 아니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은 어려운 현실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부한 감성을 지녔어요. 이거는 여황제 카드거든요. 여황제는 여유 있게 이 상황을 즐기는 카드입니다. 신이 이 여황제를 축복해주고 지원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황제는 성격이나 감성이 여유롭겠죠. 근데 여유로운 반면에 단점으로는 좀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감성의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게으르다보다는 여유롭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정 표현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감수성이 풍부하면
즉흥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지켜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사귀시거나 이랬을 때 어떤 싸움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불같이 화내기보다는 침착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이성을 가지신 분인 거죠. 마지막 카드는 성배의 퀸입니다. 여기 나온 토끼는 여왕을 의미하는 토끼고요. 여왕이 이 컵을 살펴보고 있죠.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자기 확신, 꿈, 헌신적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로 카드예요. 두 분이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만큼 자기 확신도 상당히 강해요.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도 날 좋아하겠지.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얘기고요. 이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관계로 처음에 나오는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이 황제 카드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카드죠. 이 로맨틱 타로에서는 결단력을 의미를 합니다. 경험이나 지식으로 두 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유의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인내력도 강하고 자기 확신도 강하잖아요. 그만큼 두 분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관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 즐거운 분이, 조그만 선물에도 기뻐하는 분이 우리 관계에도 이끌어줘. 이런 부분이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카드는 펜타클의 10번입니다. 펜타클의 10번 키워드는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욕망의 덫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메이드인데 이 여성을 유혹하고 있는 신사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동거나 결혼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메이드를 유혹하는 신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라면 좋은 관계로 흘러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분 관계에서는 그분께서 두 분 연애 관계를 리드를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을 먼저 유혹하겠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먼저 보이겠다. 여러분하고 썸을 탔을 때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머지 카드에서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소드의 페이지, 이거는 펜타클의 페이지거든요. 페이지가 의미하는 바는 약간 미숙함, 어리숙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분은 자기 확신도 강하고 관계도 이끌어 가지만 조금 조심성이 없을 수 있어요. 연애 관계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약간 미숙한 부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소드의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드 페이지의 키워드는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초를 향해서 집중하는 모습인 거죠. 두 분 연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은 집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헝겊에 들고서 있는데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성이 없을 수 있겠다. 집중하는데 말로써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 두 분 관계에서 사소한 다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펜타클의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의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욕망의 나그네거든요. 욕망의 나그네가 피리를 부르면서 이성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난 사귈 기회가 있어. 난 솔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연애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도 그분께서 자기가 혼자 있다, 솔로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하고 그분께서는 연애가 되실 겁니다. 썸이나 연애 관계로 발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먼저 나는 솔로야, 나는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런 부분을 어필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썸으로 발전하면서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결합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실 분께서 먼저 그런 부분을 호감을 보이실 걸로 보여요. 그리고 두 분 관계에서는 상대방 분께서 리드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서로 연애가 즐겁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썸이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 말이나 언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이런 분이고 여러분하고는 이런 관계로 발전할 텐데 몇 월 달에 만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 7, 8, 9, 10, 11, 12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6월 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 스워드의 킹이에요. 좋은 카드입니다. 이성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6월달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 컵의 페이지입니다. 이 소녀는 이 컵, 이상, 연애 관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연애 자체가 감정으로 시작되는 관계이니만큼 이 페이지 소년이 감성을 담긴 컵을 보고 있다는 모습은 두 분 연애 관계로서 나쁘지 않다. 7월달은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카드로 보입니다. 8월달 좋아요. 컵의 2번입니다. 컵의 2번은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건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사의 지팡인데 이 뱀이 이렇게 꼬아져서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분 관계의 교류가 시작되기 좋은 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월달은 스워드의 5예요. 스워드의 5는 이제 싸움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두 불탔죠. 그래 가진 게 남는 게 없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이달에 9월달에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하시면 싸움이 잦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9월달에는 연애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9월달에 싸움이 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페이지에 칼이 있거든요. 앞이 언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소한 언쟁인데 그런 언쟁이 좀 커지는 달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달입니다. 10월달은 완주의 10번이에요. 이 지팡이는 책임감을 의미하거든요. 이 책임감을 이 남자는 어깨에 두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죠. 두 분의 연애 관계가 무겁게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무겁게 시작되는 것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남자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10월달은 좀 연애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월 달은 상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더라도 연애가 관계가 진전되기가 힘들어요. 묶여 있거든요. 11월 달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이 수련자예요. 수련자가 자신의 재능을 높이기 위해서 펜타클을 올리고 있어요. 이건 자기 개발의 카드거든요. 연애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연애 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갈 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연애하기 좋은 달은 6월, 7월, 8월 딱 괜찮습니다. 그 중에 8월달, 6월달 좋아요. 6, 8월달 괜찮고요. 9월달은 싸움이 많아요. 좀 피하시길 바라고 10월달은 나쁘진 않은데 무겁게 힘들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9월달은 확실히 피하시고요. 11월달도 상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꼭 피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12월달은 자기 개발의 시기를 가질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에 집중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6, 7, 8 괜찮고요. 9월달, 11월달은 피하시고 10월달하고 12월달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의 앤서, 천사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로맨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썸이나 연애로 발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로맨스가 긴 연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맨스는 약간 짧은 연애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하고 만나실 분하고는 긴 연애보다는 짧은 연애로 발전할 것 같은데 천사가 로맨스, 낭만틱한 연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즐거운 연애 관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장기적이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연애라고 해서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번 타로 카드에 대한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카드는 익스피리언싱, 경험하는 이란 키워드를 가진 타로 카드예요. 여기에는 여성분께서 나무를 어루만지고 있죠.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괜찮을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로 결국은 잘 인정받을 거다. 물론 중간에 힘든 일이 있으실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좋던 싫던 자연을 이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라. 자연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계절이 흘러가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나 상관없이 그런 흘러가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로 카드예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곧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타로 주제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몇 월 달에 만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성분은 타로 카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현재 현실에 집중해야 되는 여건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현실이 좀 녹록하지 않은가 봐요. 좀 불안한 감정을 느끼시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로 카드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행거맨 12번이라는 타로 카드예요. 이 박쥐가 나무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거꾸로 서 있죠. 근데 밧줄에 매여 있어요. 밧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분이 상황에 묶여 있다.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현실 여건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그분이 처한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좀 상당히 좀 뭔가 불안해해요. 그 현실이 불안한가 봐요. 이 가재가 물을 따라 올라가고 있죠. 개와 늑대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재는 서양에선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불안감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분 현재 감성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분께서는 상당히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이 완드의 왕이거든요. 완드의 왕은 능력자입니다. 이 열정의 지팡이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지팡이는 완즈는 불을 의미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람의 의지와 열정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또 불은 정직하다고 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실 분은 상당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직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끌어 가는데 지금 현실이 좀 매여 있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요. 불안감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환경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현실에 묶인 일이 잘 풀리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바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의 처한 환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가 어렵거나
이직을 준비한다던가 위에 상사가 좀 이상한 분이 있다던가 또는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얽매여 있고 그런 부분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실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실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하고 여러분하고 연애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하고 싸움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카드로 보이는 타로의 흐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은밀히 사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카드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분하고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타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주고받는 게 좀 확실한 관계겠다. 합리적인 연애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연애 기회가 소개팅이나 일상에서 오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했을 때 약간 조용히 은밀하게 사귈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연애 관계는 두 분이 개방적이고 호의적으로 서로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타로 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검의 여왕입니다. 검의 여왕은 뒤에 검 9자가 꽂혀 있고요. 밑에 검이 하나 밑에 있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있죠. 여왕의 카드는 자기 것을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여성분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왕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자기 걸 지킨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합리적인 연애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검의 여왕은 주고받는 부분이 확실히 강해요.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을 챙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 관계가 조금 외롭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런 부분이 강한 카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펜타클의 페이지인데요. 펜타클의 페이지가 의미하는 바는 이 남자가 욕망의 나그네인데 피리를 불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연애할 수 있어. 나는 연애를 할 마음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는 솔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감을 보일 수 있는 연애, 썸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연애의 기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더 문 카드입니다. 이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는 비밀 키스, 주문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이 달밤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껴안고 있잖아요. 가에서 조용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로맨틱하죠. 근데 이 로맨틱한 모습이 은밀히 사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내 연애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과에서 CC인데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비밀 연애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선 카드예요. 이 선 카드는 해가 비추는 거죠. 이 사자 모양을 한 해가 이 여자와 남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로맨틱 타로 카드의 키워드는 진실의 시간, 명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연인이 없다면 썸이나 연애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나타내는 카드고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분이 연애를 하실 때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카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상대방 분께서는 이렇게 자기는 솔로다, 자기는 현재 연애 중이지 않다는 부분을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주위 사람들하고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두 분께서는 명확하게 우리 사귀어 볼까? 당신한테 마음이 있는데 이런 솔직한 표현으로 썸이나 연애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관계가 비밀 연애로 갈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비밀 연애를 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주고받는 관계가 확실한 연애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만나실 분은 이런 분인데 여러분하고는 연애로 발전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연애로 발전했을 때 몇 월 달에 만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 너무 좋죠. 더 월드카드예요. 완성이 되는 카드입니다. 두 분 관계가 연애나 썸으로 발전하기에 너무 좋은 카드입니다. 이때는 썸보다는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고요. 20번 저지먼트 심판이란 카드입니다. 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밑에서 여자, 남자, 아이가 관에서 일어나는 모습인 거죠.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카드입니다. 7월 달에 만나면 여러분께서 연애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그 상황이 확실히 쫓아갈 걸로 보입니다. 8월달 말씀드릴게요. 8월달은 완지의 킹이에요. 아까 제가 완지의 킹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완지의 킹인데 완지의 킹은 정직함, 성실함, 불같은 연애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연애하기도 참 좋은 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은 완지의 2번인데 완지의 2번은 꿈꾸듯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대하는 카드예요. 연애로 얘기를 하면 호감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실천으로 움직이는 카드는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10번입니다. 10번은 완지의 4번이에요. 이거는 결혼도 의미합니다. 연애의 성공도 의미하고요. 이 네 가지 지팡이가 위에 현수막 같은 화환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 남자 여자는 꽃을 들고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만큼 연애의 관계가 굉장히 기쁘다는 카드입니다. 너무 좋은 카드죠.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그 완지의 7번인데 경쟁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경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애가 안 될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다, 싸움을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1월 달은 연애는 되지만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귀족 같은 왕 같은 사람이 마차를 이끌어가고 뒤에 여자 남자가 사슬에 끌려 쫓아가고 있죠.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하는 바를 이뤘을 때 과연 좋을까? 크게 성과로 도움이 될까?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마차 카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만 성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카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월달 너무 좋죠. 7월달 좋아요. 8월달 좋고요. 10월달 너무 좋습니다. 9월달은 어중간합니다. 근데 호감을 가지는 시기로는 괜찮아요. 11월달 앞으로 나아가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월달 연애 성공할 거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애 관계가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연애하기 좋은 달은 6, 7, 8, 10월달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9월달이나 10월달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월달도 목표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천사가 저 성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여자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죠. 이 이미지로 보면 이 상황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 타로 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던 싫던 자연을 이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 현재 상황에 얽매여 있어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얽매인 상황에서는 연애가 되기 힘듭니다. 이 불안감이 좀 없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서로 간의 감정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연애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연애 관계로 발전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지금 급하다고 바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상황이 좀 벗어날 때쯤, 상대방의 불안감이 좀 없어질 때쯤에 맞춰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카드로 보입니다. 이 천사는 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관계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시기를 잘 맞춰서 연애를 해라 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연애할 시점은 6월, 7월, 8월, 10월이 다 괜찮은 시기긴 한데 이 상대방 분께서 이 불안감이나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 바뀌는 시점에 맞춰서 연애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타로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